이거 그냥 안 무서운 게임이야. 볼만해 그래서. 무시숍 제목이 되게 트스틱한데. 집착의 왕자. 이게 소리가 있나 이 게임이? 제품 픽션이래. 얘들아 너 믿지 마. 이거 가짜예요. 아이고. 노래 소리가 없네 이거. 자, 내가 읽어줄게. 그날은 주말이었다. 집에서 자고 있었던 나는 한밤중에 눈을 떴다. 시계를 보기 전부터 한밤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던 것은 방안이 깜깜했기 때문이었다. 왜 브금이 없냐. 아이 참. 지금이 몇 시지? 무서운 브금 틀을까? 기다려봐. 들려? 지금이 몇 시지? 그렇게 생각한 나는 핸드폰의 시계를 확인했다. 하지만 시계보다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문자 한 통이었다. 어쩌면 이 문자가 도착한 소리에 깨어났을지도 모르겠다. 그 문자는 간단하게 세 글자만 적혀있었다! 도망쳐. 그 순간 잠이 확 달아난 것을 느꼈다. 잠깐만 미안해. 브금이 나온다 이제. 그를 만나기 전에 다른 남자와 사귀었었다. 그게 첫 번째 남자친구였다. 그와는 대학에서 처음 만났다. 나도 어느 정도 호감이 있었고 그쪽에서 적극적으로 접근해서 사귀게 됐다. 처음엔 즐거웠다. 함께 놀러 다니고 공부도 하면서 대학생활이 즐거웠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였다. 목 잠겨. 헤어지게 된 원인은 그의 집착이었다. 언젠가부터 그는 내게 전화가 오거나 문자가 올 때마다 혹시 나 몰래 다른 남자를 만나는 건 아닌가? 하고 의심을 하기 시작했고 함께 있지 않을 땐 집요하게 문자를 보내고 대답이 없으면 불같이 화를 냈다. 나중에는 집 근처까지 와서 감시하는 수준까지 갔고 결국 견디다 못한 내가 헤어지자고 말한 것이다. 하지만 그는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았다. 전화번호도 바꾸고 통학로까지 바꿨지만 그는 어떻게든 알아내서 나를 몰아세웠다. 결국 SNS도 그만두고 외출도 삼갈 지경이었다. 지금의 남자친구는 그런 상황에서 힘들어할 때가 다가왔다. 겉으로만 불쌍하게 여겼던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나를 진심으로 걱정해줬고 그런 그가 난 너무도 고마웠다. 사귀자는 제안을 받았을 때 나도 마음이 있었지만 계속해서 쫓아다니던 전 남자친구 때문에 마음에 걸렸었는데 다른 남자친구가 생긴 줄 알면 포기할 것이다 라는 그의 말에 받아들이고 말았다. 그러나 그건 잘못된 생각이었다. 오히려 그의 압박은 더 심해졌고 잊고 나와 만나지 않으면 죽이겠다는 협박까지 하였다. 이 세상에서 안 된다면 저 세상에서 만나서 사랑하자! 이런 내용의 문자, 전화, 메일 등을 계속 보냈다. 처음에는 어떻게든 무시하려 했으나 계속 반복되자 무섭지 않을 수가 없었다. 무서워. 글자 다 잘리네. 글자 처치곤란. 내가 만나서 단판을 짓고 올게. 걱정하지 마. 밥이라도 같이 먹으면서 차분하게 설득하면 그 친구도 알아줄 거야. 래퍼냐고? 넌 빨리 얘기했어? 몰라. 자, 진작에 한다. 잠깐만. 나는 불안하면서도 기대가 되는 것이 사실이었다. 아니, 내가 글자를 잘 못 읽어, 사실. 딕션이 부족해. 그리고 지금 이 문자가 도착한 것이다. 난 다급하게 그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해봤으나 아무리 기다려도 받지 않았다. 그는 원룸에서 자취를 하고 있고 대부분 그렇듯 집 전화로 따로 두고 있지 않다. 글자를 개못 읽고 난독 있나봐. 휴대폰을 받지 않으면 지금 당장 연락할 방법이 없다. 불길한 느낌이 들었다. 부재중 수신 기록을 보니 그는 문자를 보내기 전에 전화를 했었던 것 같다. 그리고 받지 않자 이렇게 문자를 보낸 것이다. 하나 더 이상 기록되어 있는 연락은 없었고 지금 내가 연락해도 받지 않는다. 지금 이거는 연락을 하거나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 아닐까? 문자가 왔던 것은 약 30분 전. 그의 집에서 우리 집까지 오는데 소요되는 시간과 비슷하다. 즉 만약에 전 남자친구가 그의 집에 있던 도중 그를 전화를 받을 수 없는 상태로 만들고 여기로 오고 있는 중이라면 지금쯤 집 근처까지 와 있을 거란 말이다. 아니 어쩌면 내가 깨어난 이유가 집안에서 어떤 소리가 들려왔을지도 모른다. 애초에 문자나 전화 소리에 깨어난 것이라면 진작에 일어났어야 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 일 없는데 새벽에 눈을 뜨는 것은 지금까지 거의 없었던 일이다. 즉 이미 전 남자친구 그 남자가 이 집 안에 들어와 있고 나는 그가 돌아다니는 소리를 듣고 깨어난 것일지도 모르는 것이다.
음. 집중돼 이야기에? 혹시? 안 되지. 나도 안 돼. 물론 집 문에는 잠금 장치가 있었다. 하지만 평상시에는 비밀번호 도어록으로만 잠궈놓을 뿐이다. 안에서 레버를 돌려놓으면 밖에서는 절대로 열 수 없는 장치도 되어 있으니 일반적으로는 번거로 사용하지 않는다. 그리고는 그는 비밀번호를 알고 있다. 내가 살고 있는 이 집은 위에 메시지를 클릭하세요. 이런 식으로 이 지문을 클릭해야 돼. 나오는 것 중에. 아파트다. 부모님과 동거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문 비밀번호를 함부로 바꿀 수도 없었다. 부모님께 사정을 말씀드리면 굉장히 걱정하실 것 같아서 말하지 않은 상태다. 오늘 부모님은 1박 2일 일정으로 여행을 떠난 상태고 집에는 나 하나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 혼자서 어떻게든 해야만 한다. 마음 같아서 문을 굳게 잠궈버리고 경찰에 신고라도 하고 싶지만 무섭다. 만약에 이미 집안에 그가 들어와 있는 상황이라면 절대로 그런 짓을 해서 안 된다. 그렇다면 역시 숨는 게 좋을까? 하지만 이 방 안에서 몸을 숨길 만한 공간은 기껏해야 옷장뿐이다. 거기는 너무 뻔해서 숨어봤자 바로 발견될 게 분명하다. 그렇다면 역시 과감하게 거실로 나가서 문을 잠그던 몸을 숨기던 하는 게 낫지 않을까? 만약 방이 아닌 다른 장소에 숨는다면 쉽게 들키지는 않을 것이다. 마침 부모님도 안 계시고 하니 방을 뒤진 후에 내가 없으면 나가겠다. 아니 나갔다고 생각하고 돌아가 버릴지도 모른다. 아니 너 읽지를 못하겠어. 미치겠어 그냥. 아니면은 더 좋은 방법도 있다. 집 안에 말고 빨리 밖에 뛰어나가서 도망치면 된다. 어떻게든 내일 아침까지 시간을 번 다음에 경찰의 보호를 받거나 부모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것이다. 단 한밤중에 집을 나간다는 것 자체가 나한테는 굉장히 무서운 일이고 나가는 도중에 그 남자한테 목격된다면 그것만큼 최악의 상황도 없다. 한 번 나가면 다시 들어오는 것도 무서울 수밖에 없다. 그가 집 안에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 그것도 저것도 아니면 싸우는 방법도 있다. 내 몸은 내가 스스로 지킨다. 어떻게 보면 제일 위험한 그런 거지만은 성공한다면 더 이상 두려움에 벌벌 떨지 않아도 된다. 아니 연기할 때는 그거를 외우고서 하니까는 이렇게 많이 읽어보고서 하니까는 그런데 이거 처음 본 지문이잖아. 잘 안 돼. 그러나 상대가 어떤 도구를 가지고 있을지 모르는 상황이라 걱정된다. 지금 이 방 안에는 몸을 지킬 만한 도구가 전혀 없다. 그러니 싸울 도구를 찾기 위해서 일단 이 방문을 열고 나가야 되는데 역시 무섭다. 어쩌면 그 남자가 이미 이 안에 왔을 수도 있고 내가 깨어났다는 사실을 알고 지금 숨을 죽인 채 내가 움직이기만을 기다리고 있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생각해서 그런지 거실에는 끼익끼익 하는 걸을 때 발생하는 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았다. 어떻게 해야 되지? 시간이 없으니 빨리 결정해야 될 텐데. 어떻게 할까? 님들 빨리 골라봐. 어떻게 할까? 집에서 도망친다. 빨리 문을 잠근다. 몸을 숨긴다? 맞서 싸우자. 뭐 할 거야? 이거 4개밖에 고를 수 없어. 맞서 싸울 거야? 맞서 싸우면은 도망치지 말고 맞서 싸워. 그냥 문을 잠궈. 맞서 싸워. 1대2. 아니 잠깐만. 지금 과반수 동의. 꼬물이님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2가 더 많으니까 2 누를게. 역시 문을 확실하게 걸어 잠궈야 한다. 문만 확실하게 잠그면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안으로 들어올 수 없다. 근데 여기는 10층이야. 일반인이 벽을 타고 침입하는 건 불가능한 높이야. 소리가 들리는 건 불안한 마음에 느껴진 착각일 것이야. 지금 걱정만 하고 있다가 시간이 지나버리면 그때 바로 돌이킬 수가 없어. 어차피 이 방에 있어봤자 마땅히 할 수 있는 조치가 없다면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과감하게 행동할 필요가 있어. 결정했으면 빨리 움직여야지. 나는 핸드폰만 집어든 채 살그머니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다. 어둡긴 했지만 적응이 된 터라 희미하게나마 주변이 보였다. 적어도 사람이 있지는 않은 것 같았다. 만약 그가 들어왔더라면 내 방을 알고 있는 그는 내 방을 향해 일직선으로 올 것이다. 다른 방 안에 있을 리가 없다. 그러니 이 집에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해도 된다. 하지만 언제 들어올지 모르는 상황. 나는 바로 현관으로 향했다. 그리고 문에 설치되어 있는 모든 잠금 장치를 걸어두었다. 철컥철컥. 이제 만능 열쇠가 있다 해도 이 집에는 못 들어온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집안을 돌아보며 창문을 잠근 상태를 확인한다. 이제 만약 벽을 타고 침입한다 해도 이 창문을 깨지 않으면 올 수가 없다. 여기까지 했으니 한숨 놔도 되겠지. 이제 어떻게 할까? 잠깐 저장이 있었어. 세이브. 님들 어떡하심?
현관문 잠근다는 거였어. 지금 현관문을 다 걸어 잠궜어. 그 다음 이제 뭐 할까 물어보는 거야. 여기까지 했으니 한숨 놔도 되겠지. 이제 어떻게 할까? 경찰에 신고한다? 국룰대로 하면 왜 저 발릴 것 같지? 1번 같긴 한데 1번? 들어온 것 같이 하길래 방문 잠근 줄? 아니었어. 현관문이었어. 그러면은 경찰에 신고해? 3번 하고 싶어? 불을 꺼두고 집에서 대기할래? 답 따라 다 바뀌는 거 아니야? 그렇겠지? 나도 이거 몰라. 이거 한다. 혹시 모르니까 깨어있는 게 좋을 것 같다. 나는 만약에 상황이 생겼을 때 긴급하게 숨을 만한 공간을 확인하며 집안을 돌아다녔다. 약간의 시간이 흐른 후 무슨 소리가 들렸다. 도어락의 버튼을 누른 소리였다. 우리 아파트에 설치되어 있는 도어락은 디지털 도어락이라 버튼을 누를 때마다 삐삐거리는 소리가 울린다. 그러니 지금 누군가 현관을 열려고 한다는 거다. 분명히 문은 잠궈두긴 했지만 소름이 끼쳤다. 그 남자인지 아닌지는 아직 모르지만 이런 한밤중에 가족들은 분명 여기 없는데 누군가가 문을 열려고 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굉장히 무서운 일이었다. 비밀번호가 맞았는지 도어락이 열린 소리가 들린다. 이어서 레버가 돌아가는 소리. 하지만 문은 열리지 않는다. 당연한 일이다. 도어락 외에 다른 잠금 장치들은 모두 사용했으니까. 몇 번 달깍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읽고 그 소리도 멈췄다. 그냥 가는 건가? 제발 그냥 이대로 가주기를. 나는 안에서 꼼짝도 하지 않은 채로 숨을 죽이며 기도했다. 하지만 내가 너무 아니란 생각을 했었나 보다. 초인종이 울렸다. 깜짝 놀란 내가 인터폰의 화면을 보니 캄캄했다. 아무것도 안 보인다. 현관 앞에는 사람이 움직이면 불이 들어온 센서 장치가 있지만 지금은 꺼진 것 같았다. 이 시간에 사람이 왔다는 거는 그 남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반가운 손님이라고 생각하기 힘들다. 그지? 그렇지만 어쩌면 남자친구일지도 몰라. 전화를 안 받은 내가 걱정돼서 집으로 직접 달려와준 걸지도 몰라. 누구세요 한다? 상대방이 먼저 반응하기를 기다린다. 어떡할래? 2번? 님들 2번 할까? 그래 2번 한다. 안 좋은 예감이 든다. 죄송 역배. 이미 틀림. 이미 눌림. 남자친구라면 문을 열려고 시도하기 전에 벨을 먼저 눌렀겠지. 넌 불이 꺼졌다고 하더라도 센서 앞에 몸을 움직여서 불을 켜는 것은 어렵지 않은 일이다. 공포영화 클리세임. 헬로. 만약 남자친구라면 여기서 안 보인다는 것을 알아도 알면서도 이렇게 가만히 있을 리가 없다.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조용히 있었다. 그러자 전화가 울렸다. 핸드폰이 아닌 집 전화다. 이런 시간에 이런 타이밍에 전화가 온다는 거는 밖에 서 있는 남자가 걸었다는 게 분명하다. 전화를 받지 않고 있으니 자동 응답기로 넘어갔다. 있는 거 다 아니까 나와라. 3분 기다릴 테니까 그동안 안 나오면 네 남자친구 죽이러 간다. 그 남자의 목소리였다. 딱 그 말만 남기고 끊어버렸다. 어떡하지? 아마 진심일 것이다. 하지만 나가면 반드시 좋게 끝날 것 같진 않은데. 그래도 한때 사귀었던 사이였고 지금까지 내게 매달렸던 것을 생각해보면 해를 입힐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도 들어. 일단 남자친구랑 헤어지겠다고 말하고 그를 달래볼까? 지금 중요한 거는 남자친구 안전이니까. 어떡할까? 우선 문을 열고 나가서 잘 얘기를 해본다. 아니면 그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일이다. 경찰에 신고한다. 할 거야? 즉 2가 2명이야. 배드엔딩이면은 내가 살아야지. 아무래도 안 되겠다. 경찰에 신고를 해야겠어. 지금 이거는 명백한 협박에다가 무단 주거 침입 지도까지 했으니까는 충분한 신고 사유가 된다. 나는 내 방으로 들어서 문을 닫는다. 혹시 신고 전화는 내 목소리가 들릴까 봐서다. 세이브 안 했다 방금. 킹받네. 나 세이브 까먹었어. 다급하게 경찰에 신고를 하니 지금 바로 출발하겠다고 한다. 하지만 파출소까지 우리 집까지 아무리 빨리 해도 3에서 5분 걸린다. 그동안 그 남자친구가 집에 가버릴지도 모른다. 그래서 나는 그 시간 동안 그를 붙잡아 놓을 생각으로 현관 앞으로 가서 말을 걸었다. 하지만 그에게서는 아무런 대답이 돌아오지 않았다. 일부러 대답을 안 하는 건지 아니면 이미 그의 집으로 가버린 건지 알 수가 없었다. 그렇게 아니라
남사친한테 말해서 나까지 뻐기라 해야지 의효 몰라. 근데 이렇게 했대 얘는. 문을 열어 확인해보고 싶었지만 무서워서 그럴 수가 없었다. 잠시 후 경찰이 도착하고 나서 문을 열 수가 있었다. 그는 이미 사라진 상태였다. 처음부터 오지도 않았던 것처럼. 나는 그가 남자친구의 집으로 갔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다. 허위 신고인 것으로 생각하고 내켜하지 않은 경찰들을 설득하여 경찰차를 타고 남자친구의 자취방으로 갔다. 문은 열려 있었다. 그것만으로 안 좋은 예감이 들었다. 안으로 들어가려던 경찰들은 갑자기 내가 들어오지 못하게 앞을 막아섰다. 하지만 나는 그 틈으로 보고 말았다. 그건 봐서는 안 되는 장면이었다. 그 남자가 남자친구의 몸 위에 올라타서 칼을 내려치고 있었다. 몇 번이고. 이미 이 방 안은 피투성이었고 남자친구는 죽은 것이 확실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광기 어린 표정으로 계속 칼을 이렇게 했어. 게임 오버. 참살의 현장. 이렇게 끝났어. 님들이 이렇게 내 남자친구 죽였어. 자, 이렇게 끝났으니까 앞으로 잘 해보자. 배드엔딩이야, 이 녀석들아. 왜 이렇게 열정적이야? 나는 살았는데 남친이 죽었어. 주인공이 바보야? 아니야, 님들이 하란 대로 했어. 다시 해봐. 우리 다른 엔딩 봐보자. 그러니까 나도 그 생각했어. 남자친구 집도 신고를 해야지 왜 내 집만 신고 안 하냐고. 그지? 여기 있다, 여기. 누구세요 해볼래? 누구세요?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작은 목소리였지만 밖으로 전달되기에는 충분했다. 조용히 있으면 아까랑 똑같이 되겠지? 문을 약간 열고 내다볼까? 내다보자. 조심스럽게 해제한다. 세대가? 아무도 없었다. 문득 불길한 예감이 든 나는 문을 닫으려고 했다. 하지만 늦었다. 누군가 강한 힘으로 문을 열어버리고 안으로 들어왔다. 그 남자였다. 나는 반사적으로 소리 질렀지만 그렇다고 해서 변하는 건 아무것도 없었다. 그는 내가 움직이기도 전에 무언가를 휘둘렀다. 그냥 죽네 그냥. 흉부에 심한 통증을 느끼고 쓰러졌다. 그는 처음부터 나를 죽일 생각밖에 없었던 것이다. 죽어라 죽어. 광기 어린 그의 목소리를 마지막으로. 내 시간 점점 멀어져 갔다. 끝났네요. 이거 아니구만. 자, 이거 문 잠그면 안 돼. 다루는 거 해야 돼. 안 무서우면서 무서운 게임. 어떻게 할래? 님들, 문 잠그는 건 안 돼, 이제. 자고 일어나 보자고? 잠깐만. 요거 편하게 잠을 잔다, 이거? 편하게 잠을 자보자. 그래, 그냥 편하게 자자. 그가 온다고 해도 뭐 어쩌겠어? 돌아갈 수밖에 없어. 나는 기분 좋게 침대에 누웠고 금방 잠들어 버렸다. 현실이 구복이네. 잠결에 초인종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는데 졸려서 일어나지 않고 그냥 잤다. 다음날 밤중에 집으로 전화가 왔었는지 자동 응답기에 불이 들어와 있었다. 안녕하세요. 가벼운 마음으로 확인한 나는 깜짝 놀라고 말았다. 뭐야, 똑같잖아. 딱 그 말만 남기고 끊겨있다. 메시지가 남겨지고서 3시간이 지났다. 지금 3시간 잔 거야, 내가. 이미 틀렸다고 생각해서 하고 남자친구한테 전화를 걸어보니 아무도 안 받았다. 나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숨져 있었다. 그냥 이 집에서 문 잠그는 건 다 배드였어. 슬리핑. 침대 엔딩. 이구봉은 저렇게 돼. 이구봉은 잘 거니까. 이거 집에서 도망칠까 근데 몸을 숨긴다도 생각해보니까 똑같지 않을까? 그지? 집에서 도망치자. 역시 빨리 도망치는 게 낫겠다. 소리가 들리는 건 불안한 마음에 느껴진 착각일 것이다. 지금 걱정만 하고 있다가 시간이 지나버리면 그때야말로 돌이킬 수 없다.
어차피 이 방에 있어봤자 마땅히 할 수 있는 조치가 없다면 위험을 무릅쓰고서라도 과감하게 행동할 필요가 있다. 결정했으면 빨리 움직여야 된다. 나는 핸드폰만 집어든 채 살그머니 문 밖으로 나갔다. 어둡긴 했지만 자고 있던 중이라 희미하게나마 주변이 보였다. 적어도 사람이 있지는 않은 것 같았다. 만약 그가 들어왔더라면 내 방을 알고 있는 그는 일직선으로 내 방에 들어오고 있었을 테니까 다른 방 안에 숨어있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니 이 집에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해도 되겠지. 하지만 언제 들어올지 모르는 상황. 나는 곧바로 현관으로 향했다. 이럴 때는 움직임이 유리할 것이다. 나는 고등학교 졸업 이후 잘 신지 않았던 운동화를 꺼내치웠다. 그리고 곧바로 문을 열고 밖으로 뛰쳐나갔다. 밖으로 나온 나는 눈앞에 엘리베이터를 보고 멈춰섰다. 여기는 10층이다. 걸어 내려가기에는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역시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게 제일 빨리 나갈 수 있는 방법이다. 하지만 엘리베이터는 문제가 있다잉. 만약에 도착해서 문을 열었을 때 그 남자랑 마주치기더라 한다면 삥 했는데 얼굴 탁 마주치는 거야. 근데 아마도 엘리베이터를 사용해서 올라올 거다. 그렇다면 엘리베이터 문 너머로 마주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다. 지금 엘리베이터는 1층에 있다. 어떡할까? 또 걸어 내려갈까? 아니면 엘리베이터를 누를까? 엘리베이터를 누른다. 아까 잘 때? 몰라, 그냥 1번에 넣었어. 6, 7, 8. 마침내 10층에 도착하고 문이 열린다. 문이 열렸을 때는 솔직히 두려운 마음도 있었지만 다행히 아무도 타고 있었지가 않았다. 안도에서 한숨을 내쉬고 발을 내딛는 그 순간 다시 불길한 마음이 들었다. 왠지 이 엘리베이터의 도착지가 나의 죽음의 길로 인도하지 않을까 하는 까닭으로 그런 불안감이 느꼈다. 여기서 시간을 허비할 수는 없었다. 이윽고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려고 했다. 올라탄다. 역시 걸어서 내려간다. 2번이나 저기 하는데 나를 막는데.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어 이미. 근데 지금 이 닫히는 그 짧은 찰나에 내가 이 생각을 한 거야 지금. 아 이거 내려갔다가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칠 것 같은데? 내려갈까 계단으로? 아 그냥 엘리베이터 탈까? 이 생각 하는 것 같아. 전 올리면? 이미 엘베가 올라간 순간 살인마는 입구 대기하고 시간 좀 지나서 네 남친 죽이고. 근데 지금 이게 봐봐. 아까 전에 엘리베이터 기다리기 전에 계단에 내려간 거랑 지금 엘리베이터가 1층에서 10층까지 올라온 순간을 기다리고서 지금 계단으로 갈까 이렇게 한 거야 지금 얘가. 시간이 조금 지체가 됐어. 그 1층에서 10층까지 오는 동안 그냥 탈까 말까. 그냥 타? 얘가 그렇게 감이 좋았으면 저런 남친 안 만났겠지. 그런가? 나 타보자. 알았어. 나 이거 세이브 했나? 타. 나는 엘리베이터를 올라타고 1층 버튼을 눌렀다. 나를 작은 박스가 천천히 하강하기 시작했다. 벽면에 붙어있는 거울이 거울에 불안해하는 내 모습을 비춰줬다. 여러가지 생각을 하고 있던 사이 엘리베이터는 1층에 도착했다. 천천히 문이 열렸다. 아무도 없었다. 그래서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거기에서 내렸다. 그리고 빠른 걸음으로 아파트 입구를 빠져나갔다. 이 아파트는 정문, 후문이 있다. 물론 이어지는 길도 다르다. 그와 함께 우리 집에 올 때는 보통 정문으로 왔었는데 그래도 후문이 어디 있는지 정도는 알고 있다. 그리고 지금 남자친구 집에서 여기로 올 때는 어느 쪽으로 오던 간에 걸리는 시간은 비슷비슷하다. 정문까지의 거리가 약간 더 가까울 것이다. 다만 후문은 아무래도 인적이 좀 드물고 길도 좁고 아파트를 벗어난다고 해도 곧바로 대로로 이어지는 것도 아니고 한밤중이라서 조금 꺼려진다. 만약 그가 지금 여기로 오고 있는 중이라면 마주치게 될 수도 있다. 지금 어디로 가야 될지 신중하고 빠르게 빨리 결정을 해야 돼. 정문, 후문. 주로 남친이 가던 길에 있을 것 같아. 나도 현실적으로 사람이 맨날 가던 그 길로 가지 새로운 길로 가겠어? 후문으로 가. 그러면 후문으로 간다. 후문으로 간다. 후문으로 가자. 아무래도 사람은 평소에 다니던 길로 다니게 되는 게 보통이다. 난 더 이상 지체하지 않고 후문 쪽으로 갔다.
후문까지 완전히 벗어나는데 3, 4분 정도 걸린다. 쌀쌀한 날씨였고 겉옷을 챙기지도 못한 터라 추위가 느껴졌지만 그것보다 무서움이 더 강했다. 정말로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12시가 넘어서 집에 돌아올 때는 있었는데 이런 시간대에 돌아다녀 본 적은 처음이었다. 1시 가까이 돼갔을 때도 지나다니는 몇몇 사람들 볼 수 있었는데 3시가 넘은 지금은 아무도 없었다. 그렇잖아도 인적이 드문 후문 지역인지라 평소에는 한밤이 되면 무서워서 이 길을 사용하지도 않았지만 지금 제일 무서운 건 수상한 낯선 사람보다도 내가 잘 알고 있는 그 남자다. 그렇게 생각해서인지 크게 무서움을 느낀 것은 아니었다. 입고 완전히 벗어나서 대로변으로 나오고 그러고 나서야 한숨을 덜 수 있었다. 지금 그 남자는 어디쯤에 있을까? 언제까지나 여기에 서 있을 수는 없다. 그래서 나 어떻게 하면 더 좋지? 지금 연락이 되지 않는 남자친구가 위험에 처했을지도 모른다. 남자친구 집으로 간다. 나 몸을 숨기는 게 맞다. 24시간 영업하는 곳으로 가서 아침이 될 때까지 기다린다. 만물 남치컷인가? 몰라. 다 죽을 것 같아. 뭘 골라도 다 죽을 것 같아. 뭐하지? 남자친구 집으로 가기. 아니면 일단 내가 24시간 영업하는 곳으로 가서 아침 될 때까지 뻐기기. 이로 가면 언제든 죽는 얘기 들을 것 같아. 알았어. 난 다시 한번 남자친구의 전화기로 전화를 걸었다. 역시 받지 않는다. 차라리 전화기가 꺼져 있다면 몰라도 안 받는다는 거는 난 남자친구의 집으로 향한다. 서두르자. 만약 그 남자가 내가 집에 없다는 걸 알게 되면 남자친구의 집으로 올지도 모른다. 나는 뛰어가듯이 남자친구의 자취방에 도착했다. 전화를 받지 않는데 인터폰을 받을 수 있을 리가 없다. 그래서 곧바로 도어락의 비밀번호를 누르려고 했다. 하지만 그럴 리가 없었다. 문이 열려있었다. 난 순간적으로 그 남자가 안에 있는 건 아닐까 걱정이 들었지만 생각해보니 그렇지 않은 것 같았다. 지금 그 남자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럴 리는 없겠지만 만약 술 취한 사람이 이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오기라도 한다면 큰일이다. 범죄 현장을 들켜버리는 거니까. 반면 나는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면 문을 잠궈놓든 안 잠궈놓든 결과는 똑같다. 어차피 나는 비밀번호를 알고 있고 그 남자도 그 정도는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한다. 오히려 이 상황에서 문을 열어놓는다면 들어오려고 생각하다가도 갑자기 불안한 마음에 들어오지 않고 도망쳐버릴 확률이 있다. 그러니 나는 나를 붙어뜨리고 싶다면은 문을 잠궈두는 게 유리하다. 그렇구나. 따라서 이 안에 그 남자는 없을 것이다. 진짜 나 글자 왜 이렇게 못 읽어? 그렇게 생각한 나는 안으로 들어갔다. 들어오자마자 불부터 켠 나는 피 흘리고 누워있는 남자친구를 발견하고 깜짝 놀라 그쪽으로 갔다. 이미 피 흘리고 있는데? 석진아 정신 차려. 석진이었어 이름. 그는 신음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있었다. 큰일이라고 생각한 나는 일단 문부터 단단히 걸어 잠그고 119에 신고했다. 손을 잡아본 차가웠다. 겁이 나서 심장박동은 체크 못했는데 불안하기만 했다. 서둘러 응급처치를 했다가는 더 위험해질지도 모른다고 생각한 나는 빨리 구급차가 오기만 기다리고 있었다. 이런 시간이 긴 하지만 오히려 한밤중이기 때문에 차가 막히겠지 않아 더 빨리 도착할 수도 있었다. 이니 있다. 제발 빨리 구급차가 빨리 와주기를. 지석진. 그렇게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시간을 보내던 나는 현관 문고리 돌리는 소리에 정신을 차린다. 몇 차례 달그락거리던 문은 곧 조용해지고 대신 초인종 소리가 울린다. 병원인가? 잠깐만. 그 남자일지도 모른다. 그 남자일지도 모른대. 내가 집에 없다는 것을 깨달은 그 남자가 다시 여기로 온 걸지도 몰라. 이 집 인터폰에는 액정 화면이 없어. 밖을 내다볼 수가 없어. 어떡하지? 누군지 물어보고 싶어도 만약 그 남자라면? 말을 해버리면 내가 이 안에 있다는 걸 그가 알게 된다. 내가 여기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가 여기서 순순히 떠날 리가 없다. 물론 문은 잠겼고 창문으로 들어오는 것이 불가능한 구조이므로 여기에 들어오는 것이 쉽진 않겠지만 나도 밖으로 나갈 수 없는 거는 마찬가지다. 그래, 진짜 구급차라면 급한 상황이 문을 두드리며 소리쳤겠지. 이렇게 신고받고 왔습니다. 이렇게 덩덩덩덩. 하지만 한밤중이라 남들한테 피해가 될까봐 조용히 문만 두드리는 것일지도 몰라. 요즘 장난성 신고가 많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을지도 몰라. 초인종은 아직도 울리고 있다. 나 지금 어떻게 해야 되지? 잠깐만. 세이브. 누구세요? 한다. 아무래도 수상하다. 조용히 있는다. 어떡할래?
어떡할까? 누구세요? 하고 싶어? 누구세요? 나는 조용히 그렇게 물었다. 아무런 대답도 안 했다. 에? 왜 대답이 없지? 역시 저 밖에 서 있는 것은 그 남자인가? 아니면 대답할 수 없는 사정이 있나? 문 열어. 수상하니까 조용히. 그냥 이거 그냥 수상하니까 조용히 있을까? 대답을 안 했다잖아, 그치? 그러니까 조용히 있자, 그치? 이게 맞는 것 같지? 아니야? 그치? 나도 이렇게 생각해. 그 남자일 확률이 높다고 생각했다. 그렇다면 지금 입을 연 것은 커다란 실수다. 난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기로 하고 입을 다물었다. 벨소리도 멈췄다. 문을 두드리지도 않았다. 하지만 만약 그가 맞다면 쉽게 가버렸다고 생각하기는 힘들기에 조용히 있을 수밖에 없었다. 얼마의 시간이 더 흐른 후 다시 벨소리가 걸렸다. 벨소리가 들렸다. 119입니다. 신고가 들어서 출동했습니다. 그래! 진짜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면 이래야지 당연히. 나는 반가운 마음에 곧바로 문을 열었다. 문 밖에는 구급대원 몇 분이 서 있었다. 난 안도의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지금은 눈물을 흘릴 여유도 없는 상황이었다. 빨리 들어와 주세요, 환자가. 그때 누군가가 구급대원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와 내게 달려들었다. 나는 반사적으로 그를 피하려고 했지만 무언가 베인데 날카로운 통증이 느껴졌다. 뭐야 당신! 너무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라 그런지 구급대원분들도 그를 막지 못했지만 곧바로 그를 제지하고 무기를 빼앗았다. 그 남자였다. 아무래도 가지 않고 근방에 숨어 있었던 것 같다. 다행히 깊게 베인 건 아니었지만 심한 통증이 느껴졌다. 다쳤어! 이봐 아가씨 괜찮아요? 저보다 안쪽에 저 남자가. 나는 방 쪽을 가리키며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뭐야 다치고 난리야 나. 제라툴 제압 완료. 살단 안도감 때문일까? 아니면 통증 때문이었을까? 그 뒤로는 기억이 흐릿하다. 정신을 차려보니 병원 침대에 누워있었다. 아무래도 상처보다는 감염의 위험성 때문에 며칠 입원을 해야 한다는 것 같다. 깜짝아. 다행히 남자친구도 생명에 지장은 없었다.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었지만 다행히도 어제 눈을 떴다. 정말 죽을 뻔했어. 그 자식 이야기 잘하고 있다가 갑자기 칼을 휘두르더라니까? 마지막에 힘을 짜서 너한테 전화했는데 안 받으니까 초조해서 죽을 뻔했잖냐. 야 그래도 그 상황에서 끝까지 문자를 보낸다도 대단했지? 이 하나는 벌써 태어나도 될 수준이다. 정말 고마워. 너 내 생명의 은인이야. 그래 잘 알고 있군. 넌 이제 평생 내 숙청을 들면서 살도록. 아니 숙청이 아니고 수발이던가. 바보. 그나저나 나 수업은 어떡하냐? 출석 다 빠지고 있을 텐데. 어떡하긴 휴학해야지. 어쩔 수 없잖아. 뭐야 그럼 한 학기 더 다녀야 돼? 끔찍하군. 너 지금 한 학기 더 다니는 게 문제니? 한편 그 남자는 구속되어 지금은 재판이 열리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도망쳐서 이미 다친 거야 얘는. 재판이 열리면 증인으로 불려가야 할지도 모른다. 싫다. 어떤 식으로든 그 남자와 함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어쨌든 나는 살아남았다. 들은 이야기로는 그는 정말로 나를 죽이려고 했고 그날 밤 집안에 잠입한 흔적도 발견됐다. 어색해. 만약 내가 눈을 못 떴다면 아무것도 모른 채로 죽었을지도 몰라. 요즘에는 집에 사람들이 모두 귀가하면 반드시 문을 이중으로 잠궈둔다. 아이러니하게도 죽음의 위기를 넘기고 나니 그제서야 삶이 이만큼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라는 것이 깨닫게 된다. 그리고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 곁에 굉장히 가까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됐다. 지금부터 삶을 제2의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자. 이번 일은 잊고 싶은 일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어떤 의미에서든 절대 잊지 않아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한 학기 끝나면은 퇴원하고 실컷 놀아야지. 넌 제발 책 좀 들어라. 끝났다. 새로운 미래. 나름 다쳤는데 해피엔딩 같아. 둘 다 살았잖아 어쨌든. 남자 여자 다. 아 됐다. 님들 더 보고 싶은데 나 이제 알바 갈 준비해야 돼. 다른 마지막으로 이거 해볼까? 아까 이게 그거야. 그 남자친구 집에서 누구세요 하는 거야. 누구세요 하고 이건 똑같아. 문을 열자. 이거 한번 해보자. 다른 엔딩도 궁금하니까. 그냥 다치네 여기서. 에이씨. 어떡하냐 이거.
그니까 둘 다 남자친구 집에서 죽었네 이거는. 짧다. 짧고 간결했다. 재밌었네요. 그게 하나도 안 무섭지 그래도. 내가 멘트를 읽는 게 무서웠어? 아니 발음이 겁나 안 돼 글자가.